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5장 빅뱅 우주 탄생, 우주 배경 복사, 가속 팽창, 다중우주, 평행우주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진정한 우주론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빅뱅 우주론이 지금 가장 알려져 있는데, 빅뱅 우주론 자체는 뭔가가 뻥 터졌다. 없는 게. 옛날에는 아주 작은 게 뻥 터졌다로 했는데 지금은 무죠, 무. 없을 무. 없는 게 뻥 터졌다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이론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1초 만에 1천지, 100천지, 뭐 1초나 100초나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1초, 100초 만에 이제 입자들이 짠 탄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38만 년이 지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뭐 이까지는 뭐 일단 빅뱅 자체는 뻥 터졌다. 그 딱 하나만 알려주고 있고 나머지는 그 물리학의 총 지식이 동원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내고 뭐 이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우주의 종말은 뭐냐? 우주의 종말은 모른다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우주론이란 그 스타트 무 없을 무가 뻥 터졌다. 우주의 물리학이 현 물리학이 총 동원돼서 그 중간 과정도 설명해내면 그 종말도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빅뱅, 빅뱅 후 빅 제너레이션, 그 3D 관점의 무, 하여튼 무입니다. 없을 무입니다. 없는 게 뻥 터졌다는 거죠. 제 우주론하고 정확히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4차원 중성자 별이 빅뱅을 하였습니다. 4차원 중성자 별, 이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없을 무죠. 왜? 없다는 말은 3차원 관점입니다. 3차원 관점에서 3차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없는 거죠. 4차원 중성자 별이 뻥 터져서 빅뱅을 하였다. 제가 지금까지 동영상에서는 이제 4차원 거대 항성이 뻥 터져서 우리 우주가 탄생을 하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뭐 보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4차원 중성자 별이 되겠습니다. 4차원 중성자 별이 뻥 터지면 이게 없는 거죠. 지금 이게 없을 무입니다. 없는 게 뻥 터져서 우리 우주가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없을 무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또 나중에 저 뒤편 동영상에 또 올라가면 4차원 중성자 별이 뻥 터지면 감마지 않습니까? 이게 뻥 터지면 양자홀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가 5차원 거대 항성이 우리 세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미양자홀이 탄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 어미양자홀이 탄생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우리 우주는 이거라는 거죠. 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급팽창, 그래서 빅뱅은 제가 설명을 방금 했고, 급팽창이 뭐냐? 급팽창, 4D, 4차원이니까 4차원의 성격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 3D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우리 공간, 3D 공간이 이게 급팽창 아니겠습니까? 급팽창하고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언제 탄생하느냐? 좀 뒤에서 여기서 우주 배경 복사는 설명을 하도록 하고, 우주 배경 복사는 4D, 왜 4차원이니까 4차원 성질이 0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3차원 우주가 대발생, 100% 대발생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거라는 거죠. 우주 배경 복사, 여기.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난 때가 이제 진정하게 이제 그 3D 우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주 모양은 구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주의 모양이 이거냐, 셋 중에 어느 거냐, 뭐 이것도 사실 폐기가 된 거죠. 폐기. 왜? 우리 우주는 급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가속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측적 사실이니까.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가속 팽창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아주 교과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있겠지만 그 폐기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양은 구체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수학적 계산 아닙니까?
1번, 2번, 3번, 뭐 이런 경우 1번이 되고, 이런 경우 2번이 되고, 뭐 저런 경우 3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 수학적 계산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미 양자홀이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구체를, 저는 이거라는 거죠, 이거. 이 구체를 반박하는 관측 논리가 우주 공간이 휘어져 있지 않다는 증거는 천문 관측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은 천문학적 관측은 이거라는 거죠. 평평하다. 평평하다는 게 계속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말이 안 되거든요. 왜 가속 팽창하고 있는데 가속 팽창하려면 이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주장을 하고 있고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우주 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관측 증거는 하나도 없느냐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 하나도 없어야죠. 이게 진실이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증거도 우주 공간이 휘어져 있다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죠. 우리 지구 이게 지구죠. 지구 옛날 그 그리스 시대, 그리스 시대도 아니고 이집트 시대 때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휘어져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이거 아니냐? 당연히 평평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이지 않나. 우주는 이렇게 휘어져 있다. 뭐 휘어져 있어도 왜 빛은 휜 공간을 그대로 따라서 직진을 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이거나 빛을 관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똑같은 거다. 우주의 중심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의 중심, 이거 지금 우주의 중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속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한 지점, 다르게 말하면 뻥 터졌다. 빅뱅 뻥 터진 그 지점을 중심으로 팽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주의 팽창이 있다라고 이렇게 일반인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또 물리학적으로 넘어가면 그게 아니고 좌표계가 이제 골고루 전부 다 확장이 되는 거다라고 좀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 약간 단순하게 일반인이 이해하는 거는 이거 이렇게 하면 우주의 중심이 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주의 중심이 없습니다. 우주의 중심 없죠. 절대 중심은 우주의 중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 중심은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 여기가 절대 중심이 되는 거죠. 어미 양자호루 중심이 우주의 중심이다. 우리는 0,0,0이 3개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고 absolute time, 절대 시간. 과연 절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게 절대 시간 아닙니까? 지금 자, 가속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전 우주라고 하겠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똑같이 팽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팽창을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다른 상황은 중력 레벨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중력 레벨이 큰 곳에 이 사람은 갇혀 있고요. 여기는 이 사람은 중력 레벨이 없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자, 이거 변화죠, 변화. 똑같이 변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절대 시간이라는 거죠. 상대 시간은 여기서 이렇게 조금 들어간 거. 여기에 있는 사람은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움직이죠. 이게 상대 시간이고, 절대 시간, 상대 시간에 대해서는 저 뒷동영상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옛날에 천동설이죠. 하늘이 돌고 있다. 그래서 지구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지구가 만물의 중심이고 하늘이 돌고 있는 거죠. 그거는 원디 관측의 결과입니다. 1차원으로 본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늘이 돌고 있다. 저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1차원적 관찰의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화성의 공전 운동이나 뭐 등등 이렇게 말이 안 되니까 2차원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니까 기동설이 된다는 겁니다. 지구가 돌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태양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2차원 관측의 결과이죠. 근데 이것도 또 아니죠. 왜 태양이 중심이 아니라 태양도 돌고 있다. 은하,
은하까지 확장을 하면은 그 은하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 초대 질량 블랙홀을 중심으로 태양이 뺑뺑뺑뺑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3차원적 관찰의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렐러티브 타임, 이게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가지고 자꾸 이게 상대 시간이라는 게 존재한다. 상대 시간 이거라는 거. 제어 주장은 요거 우물에 빠진 거다. 그래서 이제 은하까지 했습니다. 그럼 전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차원이다, 2차원이다, 3차원이다. 그럼 당연히 4차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4차원은 우리가 이해를 못 한다는 거고, 과연 중심이 뭐겠느냐? 어미양자홀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어미양자홀을 중심으로 전 우주가 돌고 있습니다. 이 어미양자홀을 중심으로 전 우주가 뺑뺑 돌고 있습니다. 전 우주가 뺑뺑뺑 돌고 있다. 뭐 뒷동영상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천천히 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급격하게 돌았겠죠. 초기 요쪽 영역에서는 급격하게 돌았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나고 난 이후 이제 천천히 도는. 왜냐하면 급격하게 돌아서 급격하게 변화를 시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천천히 그 회전에 의한 변화는 네 번째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이거 4차원이다. 우주의 중심은 어미양자홀이다 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지구가 도는가 태양이 도는가? 당연히 답은 지구가 도는 게 당연히 답이지 않습니까? 근데 질문의 의도는 옛날 이집트 시대 사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구하고 태양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 천동설 하늘이 돌고 있다고 그렇게 관찰이 됩니다. 근데 여하간 이건 상대성이죠. 지구가 도는 것처럼 보이고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 둘 다 정답이라는 겁니다. 양방향성이에요. 이것도 맞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또 상대성이 되는 거죠. 개만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그 대상. 자, 제가 질문을 지구하고 태양만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라는 거죠. 다른 거 화성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질문 자체가 지구와 태양만이라고 했으니까 개만 해석한다는 겁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보면은 태양이 도는 것 같고 태양의 중심으로 보면 지구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란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이라는 겁니다. 양방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진실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란 개와 주위를 모두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제가 질문이 지구와 태양만 해석하자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지구와 태양뿐만 아니라 주위 화성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답인 거죠. 화성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지구가 돈다. 태양이 중심이다. 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양방향성을 해석할 거냐 아니면은 단일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거냐.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듯이 물리학은 무조건 답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 1번 답, 2번 답. 그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진실이에요. 이게 둘 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둘 다 맞는데 우리 우주의 진실은 이거라는 거죠. 은하가 있습니다. 은하하고 팽창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가속 팽창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은하가 팽창하는 게 아니라 공간이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을 중심으로 보면 얘가 멀어지는 거죠. 얘를 중심으로 보면 얘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주위를 모두 해석하자. 여기 주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멀어진다라는 뜻이냐? 서로가 멀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있느냐? 우주의 중심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또 문제가 있죠. 네, 센터 중심이 있다라는 뜻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멀어진다라는 거냐? 구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가 있고 4차원이라는 거죠. 4D로 해석해야 된다. 여기 중심이 있습니다. 어미양자홀이 중심을 잡고 있고 이 어미양자홀을 중심으로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요거밖에 이해 못해요. 요 선이죠. 요 선이 우리의 공간입니다.
이것이 절대 시간, 1번 절대 시간. 그럼 2번 절대 시간으로 흐르지 않겠습니까? 2번 절대 시간이 이거라는 거죠. 이만큼 공간이 팽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시 이것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결국 이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거죠. 이거 얘를 중심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그럼 얘가 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를 중심으로 관찰하면 얘가 멀어지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더라니까 둘 다 멀어진다. 둘 다 멀어진다. 이것도 틀린 답이고요. 그래서 팽창, 멀어진다.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수직 방향으로 멀어지는 거는 우리가 이해 불가. 그래서 빅뱅 우주론도 마찬가지. 빅뱅 우주론 4차원이 존재한다. 로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 하나, 딱 하나 이거 우주 공간이 휘어져 있지 않다는 증거는 천문학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쏟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데 천문학 관측에 의하면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 빼고는 설명이 자연스럽게 되겠습니다. 구체라는 게 다중우주와 평행우주. 제가 앞에서 다중우주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이게 다중우주죠. 우주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한번 또 바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큰 거 이게 뭘까요? 이게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 이게 할미 우주 아니겠습니까? 할미 우주. 할미 우주에서 뭔가 뿅 하고 올라와 가지고 이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우주일까요? 어미 우주. 어미 우주에서 뭔가 뿅 하나 올라와 가지고 이게 됐습니다. 이게 자식 우주라는 거죠. 자식 우주에서 뭔가 뿅 하나 올라와 가지고 이게 됐습니다. 이게 손자 우주.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이 속에 이게 구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구체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구로. 근데 왜 이거냐는 거죠. 이게 모든 그림이 다 구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현 과학에서도 전부 다 동그라미로 전부 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또 이거 평평하다고 또 주장을 하고 평평하다. 또 평평한 게 아니죠. 왜 가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많이 이제 그래서 이제 물리학이 어렵다. 일반인은 이해 못하는 이게 막이지 않습니까? 구체 막에 있다. 막에 어떻게 있을까? 이게 막이 있고 막에 있다는 겁니다. 설명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 막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는 제 1장 차원하고 막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요 속에 있던 우리 3차원 공간이 여기 있고요. 여기 우리 3차원과 3차원 사이에 찌글찌글한 막 사이에 있다. 갇혀 있다가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4차원이에요. 이거 4차원 이거를 여기를 확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면 여기가 찌글해지겠죠. 그게 이거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사이 공간 있죠. 사이 공간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양자화된 공간에 이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거 지금 2차원입니다. 이게 2D. 이게 2D겠느냐? 2차원이가 이게 2차원이라는 거죠. 위엔 막하고 밑엔 막하고 양자화된 공간에 원자들이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위로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밑으로도 못 가죠. 옆으로 이쪽 2차원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높이 방향으로 갇혀가지고 이게 못 가는 거죠. 높이 하나 드드드드드 떨겠죠. 그게 진동. 원자가 진동을 한다. 이게 진실로 2차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3차원 공간이 어떻게 있다는 말이냐? 설명 못하죠.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우리는 낮은 차원, 2차원, 1차원, 0차원은 그나마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높은 차원은 결코 이해 불가능하죠. 개미와 같다. 책상 위에 개미와 같습니다. 책상 위에 개미가 높이, 밑에, 아래, 위 이해 못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다중우주론, 평행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행우주라고 합니다. 평행우주가 글쎄요. 하여튼 내가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하면 1번 평행우주하고 2번 평행우주로 쫙 갈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갈릴까?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질량 보존 법칙도 무시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도 무시하고 그 엔트로피 증가 법칙
자, 그럼 거꾸로 이쪽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 그러면 두 개이지 않습니까? 두 개가 거꾸로 하나로 합쳐지는 건 없습니까? 자, 이렇게. 그러니까 평행우주라는 거는 자꾸 갈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거꾸로 이렇게, 아니 두 개의 평행우주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게 평행우주에서는 이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아, 그런데 현재 현 물리학은 둘 다 정답이거든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래서 이게 현 물리학이 뭐 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앞으로 가고 시간이 뒤로 가고 과거 여행도 가능하고 미래 여행도 가능하고 양방향성이다. 이제 그런데 이제 평행우주는 이거겠죠. 예,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 질문, 평행우주의 질문을 그 두 개의 평행우주가 하나로 합쳐지는 이쪽 방향은 없느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평행우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지키네요. 예,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질문,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 보아라. 저도 이렇게 뭐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그린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평행우주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지 말고 그 평행우주 하나가 두 개로 쫙 갈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갈라지는 과정을 순간순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라고. 어떻게 갈라지는지. 질량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질량이 두 개로 어떻게 갈라지는지 정확히 설명을 좀 해봐라. 정확하게. 설명이 아니죠. 그림을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볼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근원 우주의 밖은 다양한 상상력이 가능하다. 이 근원, 이렇게 다중우주가 있는데 초근원 우주. 제가 사장에서도 이렇게 근원 우주가 있다. 이게 근원 우주입니다. 그럼 근원의 근원은 뭐냐? 초근원 우주다. 초근원 우주 이거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또 바로 질문. 초근원 우주의 안은 뭐냐? 모른다. 초근원 우주의 밖은 뭐냐? 모른다. 어쨌든 몰라도 됩니다. 왜 몰라도 되느냐? 여기서 뺑뺑뺑 돌기 때문에 이렇게 돌죠. 돌기 때문에 초근원 우주는 몰라도 이렇게 우주를 설명하는 데 아무런 지장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우주론도 초근원 우주는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상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상상력? 아니 뭐 신이 만들었다. 신이 초근원 우주를 만든 거죠. 신이 만들고 이제 스타트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홀로그램 우주론. 신이 홀로그램 컴퓨터로 홀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린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이제 또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 모르니까. 우주 탄생 시나리오, 우리 우주. 4D 4차원 우주에서 4차원 중성자별이 빅뱅하였다. 이것은 방금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하였고요. 4차원 중성자별 매우 작습니다. 매우 작아가지고 매우 작은 3D 우주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CMB 우주 배경 복사 없게 되겠습니다. 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 방법이 5차원, 우리는 3차원이죠. 3차원인데 5차원 우주, 5차원 거대 항성이 4차원 세계로 유입되었다. 말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면 매우 큰 3D 우주가 탄생이 됩니다. CMB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했듯이 이게 4차원 퀀텀홀이 탄생을 해야 합니다. 이 퀀텀홀이 탄생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 4차원 세계의 중성자별이 여기 감마가 뻥 터집니다. 그러면 얘가 뻥 터집니다. 그럼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원래 베타레이 우주 배경 복사는 베타입니다. 베타가 우주 배경 복사가 발생을 해야죠. 근데 4차원에는 이거 베타가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발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터지면 우주 크기도 매우 작고 우주 배경 복사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거는 뻥 터진 겁니다. 뻥 터진 거고, 얘가 뻥 터진 거죠. 5차원 거대 항성이 우리 4차원 세계로 떨어졌습니다. 쭉 떨어진다고 한번 보죠. 그러면 이 B가 4차원 세계로 떨어진 겁니다. 4차원 세계, 이게 4차원 아닙니까? 4차원이면 B가 없어야 합니다. B가 사라져야죠. 그래야지 4차원이 되니까. B가 사라진다. 이제 B라는 거를 막 내뿜어낸다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뿜어내야죠. 그게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겁니다.
B가 베타로 바뀌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잔뜩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논리를 5차원 거대 양성이 우리 세상으로 4차원 세계로 떨어졌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4차원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 세상이 아니고요. 4차원 우주입니다. 4차원 우주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4차원 우주가 펼쳐져 있다. 뭐 당연히 그 할미양자홀 5차원 할미양자홀이 여기 4차원 세계를 절대 지배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5차원, 여기는 4차원 우주죠. 4차원 우주에 사건의 지평선이 있습니다. 그 위가 이제 5차원 세상이 되겠죠. 5차원 세상에 거대 항성이 짠 하고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거대 항성이 탄생을 했고요. 5차원이니까 5차원 X, Y, G, A, B 딱 5차원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 감마는 당연히 5차원이니까 알갱이죠. 알갱이로 있고요. 그래서 5차원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5차원 할미양자홀은 증조할미 세계를 잡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팽창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가속 팽창하겠죠.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팽창을 했습니다. 얘를 잡아먹는 거예요, 얘를. 왜? 공간이 팽창하니까.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는 순간, 원래 이렇게 산산조각 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 있는 물질들, 이것들이 산산조각 났다는 뜻인데, 5차원 거대 항성은 이게 강해요. 그 결합력이 세다. 그러니까 얘가 산산조각 안 납니다. 계속 이 상태로 있다는 거죠. 얘가 원래는 이쪽으로 이렇게 툭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4차원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게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5차원이 어떻게 4차원에 빠지게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4차원 공간을 5차원이 이렇게 반중력으로 이렇게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반중력이 되겠습니다. 엔티그래버티. 그래서 얘는 4차원이죠. 즉, 이거죠. 이거. X, Y, G, A. 얘는 5차원입니다. B라는 게, 여기죠. B라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원 속에 있으려면 B를 내뿜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B가, 요 축 있죠. 여기 이거 B를 강력하게 내뿜는다는 겁니다. 그 B가 이제 베타라는 겁니다. 알갱이가 아니라 선으로 강력하게 내뿜죠. 그래서 그게 뭐냐? 이게 4차원 K사라는 겁니다. 4차원 K사. 우리 3차원 K사는 뭐냐? 이게 이제 우리 세상의 6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K사죠. 이 K사를 아무도 이해를 못 합니다. K사가 도대체 뭐냐? 이게 3차원 K사. 이 3차원 K사가 이제 성장을 하면은 우리의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은하를 만드는 거죠. 3차원 K사. 이게 4차원 K사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베타레이를 강력하게 뿜어냅니다. 어마어마한 베타레이를 뿜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베타레이가 뿜어내면 여기서 B라는 성질이 점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베타레이를 이제 중간 정도로 뿜어내겠죠. 이제 계속 뿜어냅니다. 뿜어내면은 이제 뿜어내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베타레이가 이제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물질들 있지 않습니까? 미세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이 미세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물질들이 여기로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 4차원 공간. 여기 4차원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을 기다리는 물질들이 4차원 물질로 바뀐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양성자. 우리 3차원 물질은 원자죠, 원자. 4차원은 양성자라는 겁니다. 양성자들이 막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뭐냐? 이게 지금 K사, 4차원 K사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겠죠, 또. 얘네들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한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더 내려갑니다. 이 내려가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뭐냐? 여기가 이벤트 호리즌이에요. 안티 이벤트. 반 호리즌. 반 사건의 지평선. 꺾였습니다, 이게. 위로 꺾였죠. 근데 여기서 탁 내려오면, 이게
꺾인 게 수평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이거는 자연스러워요. 이거는 자연스러운데 여기가 되는 순간 꺾인 게 수평이 되기 때문에 공간이 폭발을 한다는 겁니다. 꺾인 게 쫙 수평으로 되면서 뭔가가 출렁하겠죠. 그게 공간 폭발.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여기 수평으로 완전히 4차 원화, 여기까지는 아직 약간 5차원이 남았습니다. 약간 5차원. 여기가 완전히 4차원화 되는 순간 당연히 여기 있던 나머지 여기에 베타 성질 있지 않습니까? 베타 성질 다섯 번째 성질을 뻥 하고 터뜨려 가지고 싹 없애야죠. 이때 바로 베리 스트롱 베타 익스플로전, 베타 폭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베타 폭발이 일어났다. 여기 베타 폭발, 베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베타가 이제 없는 겁니다. B가 없습니다. B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게 4차원이 된 거 아닙니까? B가 뻥 하고 터져가지고 사라졌으니까 4차원, 4차원 딱 됐습니다. 4차원이 이렇게 4차원이 된 거죠. 그래서 베타 폭발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겁니다. 베타 폭발, 광자, 광자는 아니죠. 두 번째로 이제 공간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간이 폭발했다. 그러면 연속으로 두 번 폭발한 거 아닙니까? 지금 베타 폭발도 일어났고요. 한 번 뻥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간 폭발, 공간도 폭발이 두 번 연속으로 뻥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두 번이나 연속으로 뻥 터졌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감마 폭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베타 폭발이 일어나서 B를 없앴고요. 공간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출렁했고 그 여파로 감마 폭발이 연달아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감마 폭발입니다. 이게 베타 폭발이고요. 이게 공간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감마가 폭발한다는 거죠. 그럼 감마가 왜 폭발하느냐? 얘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거의 블랙홀? 블랙홀 탄생. 얘를 밑으로 꺾어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이런 식으로 밑으로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간 폭발이 두 번 일어나게 된다. 첫 번째 위에서 이렇게 한번 폭발이 일어나고요. 그거를 안티 그래비티 웨이브가 발생을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또 공간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비티 웨이브가 중력파, 반중력파가 일어나고요. 중력파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베타 사라졌습니다. 감마가 사라졌습니다. 이 그림으로 다시 표현을 하자면 5차원 세계의 거대 항성이 나타나서 베타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감마 폭발도 일어난다 그랬죠. 베타가 사라질 때 이제 베타레이, 베타 CMB 우주 배경 복사 나타나고 감마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양자홀이에요. 양자홀, 퀀텀홀, 4차원 세계의 4D 퀀텀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 이게 밑으로 쭉 내려가겠죠.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어미 양자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시 설명하자면 원래 XYGA였습니다. 라지 A죠. 큰 A. 네 번째 회전력이 이게 4차원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A라는 네 번째 회전력이 얘를 똘똘똘똘 감아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감으면서 3D 유니버스가 여기서 탄생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4D죠. 4D 여기 3D 유니버스가 탄생하면서 얘가 스몰 A로 바뀝니다. 자, 다시 라지 A는 공간 회전력이 있다는 거고 그 공간이 회전을 똘똘똘 맞으니까 양자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건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은하 4D 갤럭시가 되겠습니다. 4차원 은하, 우리 3차원 세계의 은하 중심에 초고대 질량 블랙홀이 있죠. 4차원 세계 이게 은하예요. 4차원 세계의 은하 중심에 초거대 어미 양자홀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 또 이거는 뭐냐? 네, 여기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죠. 이게 기본 단위들이 여기서 뻥 터졌다는 겁니다. 뻥뻥 터집니다. 뻥뻥 터지면 얘네들이 압축이 될 거 아닙니까? 압축이 돼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무거운 행성들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얘가 축 떨어지면 여기서 두두두두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 3차원 우주가 발생했을 때 우주 배경 복사가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탄생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그 4차원 행성들 이 우리 우주로 막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퀘이사라는 3차원 K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 우주로 두두두둑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게 3차원 K사. 그러니까 도대체 은하가 언제 형성이 되느냐? 우리 우주 시작 초기에 다량의 퀘이사들이 두두두둑 떨어져 가지고 은하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여기에 또 그 거대 항성들 중성자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초기에 두두두둑 엄청나게 생성이 된 거고 얘가 확장을 한다는 겁니다. 얘가 4차원 공간을 계속 잡아먹습니다. 그럼 이제 점점 커지겠죠. 커지면 이게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럼 얘가 뒤늦게 예를 들어 최근에 하나 툭 떨어진다는 거죠. 퀘이사가 최근에 하나 툭 떨어집니다. 은하가 최근에 은하가 발생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좀 많이 어렵지만 또 이거에 대한 내용은 뒤편 바로 여기 6장 바로 뒷 동영상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홀 때문에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발생된다. 어미 양자홀은 중력을 야기합니다. 할미 양자홀은 온도를 야기합니다. 증조 할미 양자홀은 이게 알파예요. 알파. 알파는 중력을 야기한다. 베타. 이것이 전자 혹은 원자라고 하겠습니다. 원자. 그 다음에 그 속에 양성자가 있지 않습니까? 양성자는 온도를 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그 속에 쿼크가 있지 않습니까? 쿼크는 증조할미 6차원 증조할미 양자홀이 지배를 하는데 쿼크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게 뭘까? 이 얘기는 제2장에서 제가 이거 설명한 것 같습니다. 아톰 이거 알파지 않습니까? 알파가 지배하죠. 중력의 중력. 어미 양자홀이 지배합니다. 이거 베타, 프로톤, 양성자는 베타가 지배하죠. 연력학, 할미 양자홀. 쿼크를 지배하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증조 할미 양자홀인데 이 감마를 지배를 한다는 거죠. 쿼크를 지배하는 거. 그럼 중력 얘기 나오니까 중력이 너무너무 약하다. 이거 스트롱, 위크, 일렉트릭, 위크는 막의 힘입니다. 멤브레인의 힘이고 중력은 질량의 힘이에요. 근원 질량 입자. 그러니까 중력이 너무나 약하다. 중력하고 이 세 개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우주 배경 복사 여기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우 베리 스트롱 베타 익스플로전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뻥 터졌으니 얼마나 강한 중력선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4차원의 세계예요. 여기는 4차원 세계에 어마어마한 베타 레이가 쫙 퍼진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되고요. 우리 우주 배경 복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근원이 뭐냐? 요거라는 거죠. 4차원 세계. 그러니까 얘가 그 잔상이죠. 잔상이 우리 세계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잔상이다. 우주 배경 복사는. 즉 다시 설명하면은 뻥 터졌습니다. 뻥 터진 건 4차원 세계에서 뻥 터졌고 그 어마어마한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때 이제 당연히 우주 배경 복사가 끌려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 잔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거는 CMB 우주 배경 복사는 매우 강한 베타 폭발의 잔상이다. 잔상 방금 설명을 제가 드렸고 CMB는 중성이다. 이게 N 앞에서도 자꾸 N이 있고 S가 있다. N과 S N 빨간색입니다. 오타가 S 파란색입니다. 그 그래비티 중력선이 있죠. 이거 우주 배경 복사가 이거일까? 아니면 우주 배경 복사가 이거일까? 우주 배경 복사는 중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B라는 게 이제
계속 Z로, 베타레이 Z로 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B가 분출이 되는 거죠. B가. 여기서 B는 중성입니다. 중성이 계속 분출이 된다는 거죠. 저도 물리학을 모르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중성이냐, 쌍극, 우주 배경 복사가 쌍극이냐, 홀극이냐 모르지만 저의 추측은 우주 배경 복사는 중성이다. CMB 분포는 베타 입자 분포와 동일하다. 말이 좀 어려운데 네, 결국 이 말이 잔상 여기에서 이제 강력하게 그 베타레이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포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특징 그대로 이렇게 따라오는 거 아니냐. 저도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한번 이건 이제 설명을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고, 냉점은 베타선 분출구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주 배경 복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빅뱅의 가장 큰 지지 근거였죠. 우주 배경 복사가 있기 때문에 빅뱅을 한 거다. 그런데 그 아이러니하게 우주 배경 복사를 정확하게 아주 정밀하게 관측을 했던 이런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패턴. 딱 봐도 여기는 진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파란색이고요. 여기는 빨간색이죠. 물론 파란색과 빨간색의 온도 차는 0.00001도. 의미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CMB가 빅뱅을 가장 반박하는 증거이자 빅뱅을 찬성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둘 다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빅뱅을 했습니다. 분명 빅뱅을 했는데 무가 빅뱅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지배체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지배하는 어떤 지배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여기는 빨간색이고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냉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또 설명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냉점 여기는 베타레이 분출구이다. 그러니까 여기 분출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분출구.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북쪽 북쪽 분출구에 하여튼 빨간색이 되든지 아니면 파란색이 되든지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특징이 있는 자리니까. 그게 이거다. 그러면 이게 두 개 있어야죠. 반드시. 왜 분출구는 무조건 두 개니까. 여기에 요것에 정확히 반대편에 냉점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정확히 요거에 정확히 반대편에 냉점이 있어야만 한다. 두 개의 띠는 4D 막이 3D 막으로 양자화된 결과이다. 이게 어쨌든 골고루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띠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띠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평평했는데 돌렸다는 거죠. 회전을 하면 또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원래 골고루 있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이렇게 골고루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골고루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골짜기 양자화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러면서 예를 들어 여기는 진하다는 거죠. 여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 영역 가운데 여기는 적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파란색, 요 영역은 파란색, 요 영역은 빨간색. 조금 논리가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만, 자 원래 이렇게 평평하게 있었는데 이렇게 휘어 마른 겁니다. 이렇게 휘어 똘똘똘 휘어 말았다는 거죠. 그 휘어 마른 결과다. 이게 선으로 쫙 뭔가가 펼쳐져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선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선으로 쫙 우주 전체 선으로 이렇게 쫙 있는 거고, 진한 여기가 또 진한 여기가 혹시 여기 아니냐. 그리고 옅은 여기가 또 여기 이런데 부분 아닐까. 또 제가 설명이 많이 부실하지만 그 이유가 공간이 양자화되는 모양을 일반인이 도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러지 않겠느냐 밖에 이제 저는 설명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이거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죠. 흑체 복사. 우주 배경 복사는 흑체 복사의 성격을 띈다고 합니다. 정확히 흑체 복사와 같다고 합니다. 흑체 복사가 뭐냐면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에서 복사가 나오면 블랙홀이라기보다도 블랙홀이라고 하죠. 블랙홀에서 복사가 나오면 그걸 흑체 복사라고 합니다. 어미 양자 홀은 블랙홀의 개념입니다. 블랙홀과 뭐 동급, 블랙홀보다 한 단계 더 수준이 높네요. 블랙홀의 개념이기 때문에 뻥 터지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뻥 터졌어요. 이게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이 터진 것과 뭐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베타레이는 흑체 복사예요. 흑체 복사. 흑체 복사가 되겠습니다. 매우 강력한 우주적 중력파의 잔상이 있을 수 있으며, 중력파가 또 초미의 관심사이지 않겠습니까? 중력파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반중력파가 나오고요. 중력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게 중력파가 4차원 세계에서 중력파거든요. 이게 여기는 중력파가 없어요. 우리 세상이 짠 나타났을 때는 중력파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4차원 세상에서 중력파가 빵 터져 강력하게 중력파가 쫙 퍼진다는 겁니다. 그건 4차원 세계, 4차원 세상. 그러면은 우리 3차원 세상에서는 그 중력파가 없겠느냐? 역시 잔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잔상이 어디에 있냐? 여기 잔상이 베타레이에 남아있. 왜냐면 이게 자체가 베타레이니까. 또 말을 하다 보니 이거 알파일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알파 아니면 베타 막에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건 잔상이다. CMB 속에는 중력파의 잔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있다면 광자 속에 있을 것이다. 저도 이거 글을 쓰면서 지금 생각해보니 무슨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마 폭발의 흔적은 어디에 있을까? 왜 감마도 폭발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제가 여기서 감마가 폭발을 한다고. 근데 감마는 이제 쿼크예요. 쿼크. 우리가 쿼크도 모르는데 이게 베타가 광자의 계열, 광자랑 비슷한. 광자도 모르는데 베타레이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쿼크입니다. 쿼크. 하여튼 폭발이 일어나야 됩니다. 감마 폭발이. 감마 폭발의 흔적이 우리 우주에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감마는 강력을 유도하는 거죠. 감마 폭발의 흔적은 어디에 있을까 궁금합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팽창 속도의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 이렇게 가속 팽창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속 팽창. 이건 직진 팽창이죠. 가속 팽창. 그럼 거꾸로 가면 이렇게 가면 이게 두꺼운 선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게. 근데 다시 빅뱅 그러면 0으로 할 때 원래 무에서 뻥 터져야 되기 때문에 0이 되어야만 합니다. 빅뱅 우주로는. 근데 제 우주로는 이거 시작했을 때부터 매우 컸다. 네, 거대 항성이 뻥 터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매우 크죠. 스타트. 예를 들어서 한 절반 정도, 이 정도? 네, 이 정도에서 우리 우주가 스타트가 되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러움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현 우주로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조금 휘어야 되겠죠. 휘다가 여기 또 급팽창이 발생하니까 여기서 확 이렇게 곡선을 꼬부러뜨려야만 합니다. 과연 이게 자연스러움이냐 아니면 부자연스러움이냐? 이거는 부자연스러움이라는 겁니다. 지금 왜 휘어졌냐? 왜 이렇게 하다 여기서 휘어지고 여기서 또 휘어지고 그럼 또 가정을 내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움이 되겠습니다. CMB 발생 시 우주의 크기는 현재의 절반일 수 있다. 우주의 크기는 현 우주의 절반 정도부터 시작했다. 네, 이게 이제 이렇게 가속 팽창입니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야죠. 가속 팽창. 이게 시작했을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컸다. 그런데 이제 현 우주 빅뱅 우주로는 이렇게 가속 팽창 여기서 꺾어야죠. 이렇게 꺾다가 여기서 또 급팽창 이렇게 또 꺾어야 합니다. 여기서 여기는 이제 모르는 얘기이고요. 우주의 양 끝은 약 20억 광년 정도 중첩돼 있다.
뒷장 동영, 여기를 살펴보면 과연 어마어마하게 작은 뭔가가 뻥 터져가지고 현재 우리 우주가 이렇게 됐을까? 13.8, 138억 년? 아니면 시작했을 때 엄청나게 컸다. 빅뱅 할 때 엄청나게 컸다 일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는 구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주는 구체이다. 이제 그림이 이제 그 성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은 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이제 이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우주는 구체이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빛이 어마어마하게 돈 겁니다. 우주를 한 100바퀴? 빛이 우주를 100바퀴를 돈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다시 이것은 이제 감속 팽창 감속을 하죠. 이건 틀렸다. 이거는 등속 팽창. 등속 팽창도 틀렸다. 가속 팽창. 가속 팽창이 맞다. 아무리 가속 팽창을 한들 이거 예를 들어 얘가 100바퀴를 돌았으면 얘는 10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빛이 뺑뺑뺑뺑뺑뺑 이렇게 우리 우주를 10바퀴를 돈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우리 우주는 컸을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컸다. 이렇게 이제 등속 팽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역시 아무리 커도 출발이 아무리 커도 뭐 이게 10바퀴 돌았다면 이거 한 3바퀴는 돌아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속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둘 다. 이거는 뭐냐면 빛의 속도가 우리 공간이 팽창하는 속도보다 매우 큽니다. 빛이 매우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2바퀴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뭐 3바퀴 돌 수도 있죠. 자, 빛의 속도랑 우주의 팽창 속도랑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 그럼 자, 이렇게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팽창 이렇게 뿌쩍뿌쩍 팽창하는 속도랑 빛이 가는 직진하는 속도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바퀴를 못 돌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이렇게 이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돌면 한번 이렇게 돌아보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한번 돌아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슈퍼보이드. 저 뒷동영상에서 슈퍼보이드를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어마어마하게 큰 그 빈 동그라미가 우주에 쫙 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2개가 나타나야 돼요. 여기에 한 번, 2번, 북쪽에 2번, 남쪽에 2번 이렇게 왜 2바퀴 돌았으니까. 그런데 한 바퀴 돌았다고 한다면 여기 북쪽에 한 번 나타나야 됩니다. 또 여기에 빛이 돌겠죠. 여기에 빛이 이렇게 돌면 또 남쪽을 지나겠죠. 남쪽에 한 번 어마어마하게 큰 거시 공동이 북쪽에 한 개, 남쪽에 한 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 관측 결과로는 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사실 만약에 이렇게 돌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 규칙이 거의 없는 규칙은 있습니다. 규칙은 있는데 이제 중첩 진짜 별하고 가짜 별하고 막 혼합이 돼가지고 좀 근데 분명 우리 우주는 좀 아름다운 우주인 것 같습니다. 즉 이거는 이렇게 그리면 진짜 별만 있다는 거죠. 만약에 네, 진짜 별만 있고 네, 진짜 별만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 빛의 속도랑 우주의 팽창 속도랑 거의 비슷해 버리기 때문에 즉 일주를 못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진짜 별만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이게 우주의 끝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주의 끝, 좌측의 끝, 우측의 끝. 물론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끝은 없습니다만 기준점을 하나 설정해 놓고 자 여기서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면 이만큼 돌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또 돌아볼까요? 그럼 이렇게 반대로 이만큼 돌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여기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여기서 그럼 이쪽으로 이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지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제가 바라봤습니다. 그럼 바라보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가 끝. 138억 년.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쪽을 바라보면 이렇게 뺑 돌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끝.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만큼 중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양 끝은 약 20억 광년 정도 중첩되어 있다. 그래서 좌측을 바라봤습니다. 네, 우측을 바라봤습니다. 좌측 끝하고 우측 끝하고 매우 비슷하다는 거죠. 이거는 저기 뒷장, 6장 슈퍼보이드 할 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어미 양자홀은 할미 양자홀을 흡수함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자식 양자홀의 먹힘으로 급격히 수축된다. 네, 이건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어미 양자홀은 뿌쩍뿌쩍 성장을 합니다. 왜? 할미 양자홀 흡수를 하니까. 그런데 자식 양자홀에 먹히니까 급격히 수축되겠죠. 근데 우리 우주는 분명 팽창하는 우주란 말이에요. 팽창을 한다. 아, 젊었다는 겁니다. 어미 양자홀이 젊었다. 그래서 할미 양자홀을 엄청나게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식 양자홀들이 작다는 거죠. 조금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멤브레인 막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어미 양자홀은 그 4차원 공간을 막 흡수를 합니다. 엄청나게 막을 흡수를 하고 자식 양자홀에게 뺏기죠, 막을. 그런데 이쪽이 훨씬 더 크다. 4차원 암흑 물질, 4차원 암흑 물질이 바로 어미 양자홀이고 4차원 암흑 에너지는 어미 양자홀의 회전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왜 4차원 암흑 물질이라고 하느냐? 암흑 물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미 양자홀 암흑 물질, 두 번째 자식 양자홀이 또 암흑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암흑 물질입니다. 어미 양자홀은 우주 전체를 지배를 합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거죠. 그럼 자식 양자홀은 은하 한 개를 지배하는 것이 자식 양자홀이 되겠습니다. 현 우주는 완만한 가속 팽창일 것이다. 아주 급격한 가속 팽창이 아니라 가속 팽창을 하는데 좀 완만하지 않을까? 왜냐? 일단 먹기만 하면은 급격하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또 먹히니까 장시간이 지나면 회전력은 거의 사라짐. 이것은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 적색 편의는 XYZ 공간의 팽창 정도와 A 공간의 모양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적색 편의가 있는데, 적색 편의를 관찰을 하면 우주 저쪽 은하가 계속 우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A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A 공간에 참 희한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죠. 일단 근데 A 공간도 생각을 해서 적색 편의를 계산을 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뒤에서 뒷동영상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원래 이렇게 돼야지 정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이죠. 근데 반중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위쪽으로 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적색 편의가 나와요. 분명. 그러니까 여기서도 적색 편의가 되는데 이게 아니다. 반중력 적색 편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더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뒷동영상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네, 즉 양자화된 공간이 있다. 허블 딥필드 끝으로 허블 딥필드 이렇게 별자리가 있습니다. 계속 확대를 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죠.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가 나타납니다. 계속 확대를 합니다. 여기 뭔가가 또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우리 우주 나이가 138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30 우주 탄생 한 8억 년 전 빛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뭔가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근데 갑자기 또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130억 우주 탄생 8억 년이 지나서 어떻게 우주 탄생해서 8억 밖에 안 지났는데 8억 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냐? 그게 이제 허블 딥필드, 울트라 허블 딥필드, 익스트림, 왜냐 관측 장비가 더더욱 더 좋아지니까. 자, 우리 옵저버블 유니버스 그거 이제 138억 광년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만원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딥이지 않겠습니까? 저 깊숙한 곳을 봤더니 뭔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또 다른 쪽을 봤습니다. 다른 쪽을 보니까 또 비슷한
비슷한 게 또 어마어마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아니 왜 이리 비슷할까? 이것도 또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유사할 수가 없는데 네, 여기랑 또 생각하면 유사할 것 같지만 약간 또 이것도 미스터리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그럼 이거는 관측의 날을 중심으로 관측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우주는 이렇게 생겼다.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면 그래서 이제 우주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겼다고 하니까 이제 옵저버블 유니버스 관측 가능한 우주가 있고 관측 범위 여기는 관측 범위를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관측 범위를 넘어선 우주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구체다. 자, 우리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이쪽을 봤어요. 이쪽을 봤는데 한 바퀴 뺑 도는 겁니다. 한 바퀴가 아니죠. 4분의 3. 이쪽을 보니까 구체니까 이렇게 다시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를 봤다는 거죠. 여기를. 이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구죠. 지구에서 관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구에서 마령경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그 여기를 지금 8억 년이 지난 요 점을 봤다는 거죠. 여기서 한 바퀴 뺑 돌면 여기가 138억 광년이고 허블 디필드 여기를 본 거다. 130억. 그러니까 여기가 딱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쪽도 마찬가지죠. 요쪽 방향으로 봤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보면 또 반바퀴, 4분의 3바퀴 뺑 돈 겁니다. 돌아가지고 여기를 본다는 거죠. 그럼 얘나 유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유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얘하고는 그 유사성, 왜 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왜 이리 유사하냐? 얘는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연 허블 딥이 무슨 뜻이냐? 이게 딥이냐? 아니면 이게 우리 나우 지금이 이거고요. 딥은 안쪽을 보는 거냐? 딥이란 바깥쪽 저 멀리를 보는 거냐? 나의 안쪽 저 멀리를 보는 게 딥이냐? 끝으로 다시 진정한 우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빅뱅 단순히 뻥 터졌다. 하나 가지고는 이게 우주의 중심, 다중우주, 평행우주, 그 다음에 뭐 우주 배경 복사를 설명을 못한다는 거죠. 이거를 설명을 못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있기 때문에 빅뱅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빅뱅이 있어가지고 뻥 터져가지고 이것이 나타난다.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우주의 가속 팽창, 빅뱅 뻥 터졌습니다. 그 빅뱅이 우주의 가속 팽창 설명 못합니다. 허블 디필드 역시 설명을 못하죠. 아니 이것이 어떻게 이게 138억 8억 년밖에 안 지났는데 은하가 어떻게 탄생하느냐 설명을 못하죠. 4차원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